자, 그 다음에 우리 4.3 스위치 문 한번 살펴보죠. 자, if 문도 조건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위치 문도 조건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스위치 문 같은 경우는 if 문하고 좀 다르게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if 문은 조건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스위치 문은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if 문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스위치문은 안 써도 if문은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데 스위치문을 쓰면 좀 더 코드가 간결해질 수 있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 자, 여기 스위치문에 구문이 나오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이 스위치가 되고 갈로에 여러분이 변수가 오는데 값이 오죠. 값. 조건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이 케이스 1이냐 즉, 값 1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콜론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값 1이 경우에는 요거를 실행을 하고, 자,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자, 이렇게 스위치 문을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변수가 값 2라면 요 부분을 실행을 하고, 역시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가요. 디폴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실행합니다. 디폴트는 언제 실행하겠어요, 그러면? 이 변수가 값 1도 아니고 값 2도 아닐 경우겠죠.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브레이크를 생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브레이크를 생략하게 되면 꼭 브레이크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변수가 값 1을 갖고 있을 때는 이거 실행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죠? 없으면 막바로 내려와요. 값 2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실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만 나는 실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넣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 버려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데 주사위 눈을 갖다가 출력하는 예제예요. 아까는 if문을 사용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스위치문을 사용을 해서 이 num의 값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6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니까 if문보다는 좀 더 간결해 보여요. 자, 이 예제를 할 때 우리가 주사위 예제를 저 앞에서 if문으로 했으니까 만약 이거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패키지는 하나 만드세요. SRC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고 자, 챕터 04. 자, 섹션 03.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이렇게 복사해도 되겠죠. 카피. 그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럼 얘가 복사가 되어서 여기 들어가죠.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여러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복사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바뀌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팩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리팩터에 리네임이라는 메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거를 스위치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피니시 누르게 되면 자, 파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통된 코드가 뭐 자주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어서 추가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케이스 끝에 브레이크는 다음 케이스를 실행하지 않고 이제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하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케이스가 연달아서 실행되는데 이때는 케이스 값과는 상관없이 실행된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time이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8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겠죠. 근데 브레이크가 없죠. 그러면 타임의 값은 8이지만 이 9에 해당이 되는 이것까지도 실행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실행해버려요. 그리고 디폴트까지 실행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실행 흐름을 원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타임의 값이 9가 되면 8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밑으로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원하면 브레이크를 생략할 수 있다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스위치문의 괄로에는 정수 타입과 문자열 타입만 가능하다. 자, 여기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 차, 숏, 인트, 롱 타입의 변수만 가능하다. 또 문자열 타입의 변수도 가능하다. 그럼 이게 아닌 것들이 뭐예요? 실수 타입 변수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플롯이나 또는 더블이나 이런 것들은 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예제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케이스가 있고 또 브레이크가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케이스 안에 실행문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레이드의 값이 라지 A이거나 스몰 a라면 요거 실행하고 그레이드 값이 라지 B이거나 스몰 b라면 이거 실행하고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아니라면 이거 실행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요거는 실습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바 12부터 스위치문에 익스프레션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문을 없애는 대신에 화살표와 중괄로를 사용해서 가독성이 좋아지게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자, 그레이드의 값이 A이냐, 라지 A 그리고 스몰 A이냐 그렇다면이라는 뜻에서 화살표를 넣어요. 그렇다면 자, 이 중괄로 부분을 실행해. 그래서 여기는 브레이크가 없지만 중괄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실행하고 나서는 스위치를 빠져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레이드의 값이 라지 B 그리고 스몰 b라면 자, 라면 이 중괄로 부분을 실행해. 자, 여기도 브레이크 없죠? 하지만 요거 실행하고는 끝난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라면 자, 요 중괄로 실행해.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와 중괄로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가독성을 높였다. 그래서 자바 12부터 이런 문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 중괄로 안에 실행문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행문이 여러 개가 작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중괄로 안에는. 근데 이와 같이 실행문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중괄로를 생략해도 된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레이드의 값이 라지 A,
스몰 a라면 요거 하나 실행하고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다 실행문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실습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다른 언어에서 알고 있던 스위치문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자바 12부터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보죠. 자, 자바 12 문법에서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화살표와 중괄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 자바 13부터는 스위치문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스위치문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 값이 하나일 경우에, 단일 값일 경우에 그 화살표 오른쪽에 값을 기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값 하나를 산출하기 위해서 연산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연산식을 사용하고 하나의 값을 결정했다라는 뜻에서 yield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의 코드가 없었어요. 그냥 스위치문을 작성을 했었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스위치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는 없었다. 근데 자바 13부터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했을 경우에 이 자리에 변수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코드는 하나의 값을 만들어서 변수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을 이 변수에 저장한다, 대입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위치문은 단일 값을 만드는 행위를 해야 돼요. 하나의 값을 만드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레이드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 값 1, 케이스 값 2 이거는 똑같아요. 이 그레이드의 값이 값 1일 경우에 자, 화살표를 작성하고 이 값을 주게 되면 이 값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레이드의 값이 값 2라면 이것처럼 그냥 하나의 값이 아니라 어떤 연산식을 수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을 이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중괄호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연산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값을 yield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언급을 하면 이 값이 변수 값으로 저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이 그레이드가 값 1도 아니고 값 2도 아니면 그럼 이 변수에 뭘 대입하죠?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디폴트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디폴트에다가 이렇게 화살표하고 변수값을 주게 되면 값 1도 아니고 값 2도 아닌 경우에 그레이드가 최종값으로 이게 변수에 저장이 된다. 자, 이 밑에 코드를 볼게요. 7라인에서부터 20라인까지는 자바 11 이전의 문법이에요. 22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32라인까지 32라인까지는 자바 12부터 바뀐 문법이에요.
여전히 이거를 사용해도 돼요.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이제 바뀐 문법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문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일단 스코어 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자, 스위치 그레이드. 자, 그레이드의 값에 따라서 A라면 스코어 1에 100을 저장하고 B라면 그레이드가 B라면 연산을 수행을 해서 이 연산의 결과를 스코어 1에 대입을 한다. 그리고 그레이드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스코어 1에는 60을 저장한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야 됐다. 자바 11 이전 문법에서는. 근데 12부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변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하고 바로 스위치문을 작성을 한다. 자, 그레이드가 A일 경우에는 화살표 100, 100을 바로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자, 그레이드가 B일 경우에는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중괄호가 나오고 요 중괄호 안에 연산식을 작성을 해서 이 연산의 결과인 리절트를 일드한다. 그러면 이 리절트의 값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레이드의 값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60이라고 하는 값이 스코어 2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때 디폴트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1 이전의 문법과 12 이후의 문법이 이렇게 좀 다르다. 자바 12부터 여러분이 이걸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